안녕하십니까. 인문학당 달리 청년연구원 김도훈입니다. 저와 함께 이 기회에 읽어보는 해세 시리즈 4탄. 오늘의 책은 이 클링조의 마지막 여름입니다. 생소하게 느껴진 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. 저는 처음에 이 책이 얇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책이 얇다고 다 좋은,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참 난해하다고 해야 될까요? 참 어렵게 느껴진 책이었는데 그래서 좀 읽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책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이 스스로를 이태백, 중국 최고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. 당나라 이태백을 비교하고 또 다른 친구를 두보라고 칭할 만큼 이 동양적인 사상에 심취해 있으면서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의 화가 이 클링조어가 이 42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여름을 보내기 위해 이 남쪽 지방을 향합니다. 거기서 사랑한 여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생에 대한 욕구와 또 죽음의 그림자 사이 이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 이 화가로서의 열정을 모두 불태워 소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. 그렇게 이제 자신의 최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화상을 완성하고 이 인생의 마지막 여름을 끝맺음하는 이게 이 책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십니까? 딱 짧은 줄거리 듣는 것만으로 좀 난해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저도 참 읽으면서 참 잘 안 읽히더라고요. 좀 난해하고.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쓰여진 1919년 당시 해세의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1919년 한국에서는 열심히 3.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럽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갓 끝난 직후였습니다. 그래서 해세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전쟁의 광기, 이 비참함을 몸소 느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쟁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은 뇌망염에 걸리고 또 아내는 이 정신착란이 발생해 이 요양소에 입원을 하는 가정이 한마디로 붕괴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. 이 전쟁과 이 풍비박산난 가족, 거기다가 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연합군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이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요청을 해서 이게 화폐를 막 찍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발생해서 이 돈의 가치가 하락. 그래서 해슨이 경제적인 아픔까지, 경제적 문제까지 겪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악재가 겹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해세는 이제 세상과 단절하려는 마음으로 이 스위스의 이 몬타놀라라는 이 도시로 이주를 떠납니다. 그곳에서 이 해세는 이 절망의 바닥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필사의 노력으로 창작에 매달리는데 해세의 표현을 빌려서 격정적으로 신들린 듯이 쉼없이 작업에 몰두하여 약 4주 만에 탈고한 책이 바로 이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책에 나온 이 클링조어 나이가 42살인데 이 당시 해세 나이도 딱 42살이었습니다. 딱 그 해세 상에 맞물린 자전적인 소설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당시 해세의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이 어리석은 항폐와 견디기 어려운 고통, 의사들, 슬픈 체념, 무력함 등이 승리를 거두었다. 첫 부분 이런 게 나와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친구를 만나고 이제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가장 특히 인상적인 내용 한 가지를 뽑으라면 이 여행 중에 이 마술사를 만나는데 이 클링조가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. 누구나 자신의 별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내가 믿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, 몰락뿐입니다. 우리는 몰락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. 커다란 전환점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. 위대한 왕, 예술에서의 위대한 변화, 서구 국가들의 위대한 파멸 등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아름다운 이성은 망상으로 변해버렸고 우리의 돈은 종이 조각일 뿐이며 우리의 기계는 쏘고 폭발시키기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우리의 예술은 자살입니다. 우리는 몰락해 갑니다. 친구들이여. 대립과 파멸로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이 참상을 겪은 해세는 기존 이런 대립적인 사고방식, 이 문화 예술이 이대로는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몰락을 해야 된다.
몰락을 해야 새로운 탄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대립을 지향하고 해세의 키워드를 할 수 있죠. 통합하는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자 했고, 이제 그 결과물이 바로 이 클링조의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끝내기 완성을 시키는데, 완성시키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걸로 이게 끝이 나는 책인데, 사실 아직 내공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, 그래서 좀 이런 해세처럼 극한의 삶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이거 한번 읽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작품인데, 이 여러 이 정신적 위기를 이 작품 몰두를 통해서 이 극복한 해세를 보면서, 만약 이 책을 쓰지 않았으면, 이렇게 클링조에게 자신을 다 쏟아내지 않았으면 과연 헤르만 헤세는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,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 뭐 너무 괴롭고, 이 정신적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은 이 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하기 싫던데 이걸 이렇게 몰두할 수 있었던 이 예술 정신이랄까, 이 예술혼, 이런 게 좀 부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껏 저는 뭘 하나 이렇게 모든 열정을 바쳐서 한번 만들어낸 게 있는가, 한번 이 스스로를 한번 또 성찰을 해보는 계기가 된 책이기도 했는데, 이 책 내용이랑은 좀 이제 별개로 1925년에 해세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. 내 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려는 시도가 나에게 위안을 주고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. 이 당시 정신적 치료의 일환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, 이거를 이제 클링조라는 인물을 설정하여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극복했기 때문에 훗날 이 클링조와 시타르타, 나아가 이제 유리알 유이까지 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, 해세가 80살에 어떤 독자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.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가져왔는데,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 일은 음악 연주와 그림 그리기이며 힘들고 어려울 때 음악과 그림이 많은 도움을 줬다. 이를 읽으면서 요즘 이 바쁜 현대 사회의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, 이 문학, 음악, 예술, 인문학, 이 가치가 참 저희가 관가할 수 없는 아주 참 소중한 가치구나 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이 편지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 너무 이 돈, 이런 속세만 가지 마시고, 이런 좀 문학과 음악,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좀 정신적인 좀 성숙을 좀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 보다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제 견해를 전하며, 이번 이 사탄, 이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이었고, 다음 시간에는 해세의 좀 유명한 책이라 할 수 있죠, 시타르타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